최근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미국 경제에 대한 경고성 기사 하나를 게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경제의 금융위기에 먹구름이 밀려온다는 충격적인 기사였습니다. 사실 어쩌면 미국의 나라 밖에서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미국 경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견조한 것 같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곳저곳에 골마 터지기 직전에 심각한 환부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경제 톡의 주제는 미 금융위기 가능성 솔솔, 시한폭탄은 바로 이것이다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금융위기의 먹구름, 위기의 진앙지 해부, 그리고 AI와 위기 예측, 모델 등의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금융위기가 반드시 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유비무원의 자세로 그러한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의 유력 일간지 중의 하나인 프랑스 르몽드지의 최근 미국 경제에 대한 보도 기사 하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의 뉴욕 특파원 아르노 르파멘티어 기자는 미국 경제의 지평선 저 너머로 금융위기의 먹구름이 보이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송고했는데요. 그는 고금리와 높은 인플레이션의 만성적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 금융 충격의 경고 신호가 확산되고 있다. 금리가 높게 오래 유지될수록 금융 문제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30년 전에 사라졌던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의 재현과 함께 출범하였으나 그의 임기는 미국의 금융 붕괴와 함께 끝날 수 있다면서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해 거침없이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의 르몽드지의 기사에서 미국 경제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진앙지가 어디인지 살펴볼까요? 해당 기사는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기술한 논평이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와 그래프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진앙지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 위험입니다. 금년 초 IMF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이미 경고한 바 있는데요. 왼쪽의 그래프는 1965년부터 현재까지 과거 60년 동안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사이클과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 가격 지수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밑으로 내려온 선이 현재의 긴축 사이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역대급 11번에 걸친 초고속 금리 인상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하락하는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MF의 경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즉, 미국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경기 연착륙 기대 속에서도 투자자와 대출자에게 커다란 잠재적인 리스크로 상존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상업용 부동산의 모계지 대출의 만기가 가장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이내에 약 1조 3천억 달러의 대출이 만기 상환되어야 하는데요. 향후 만기가 5년 이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은 사무실 공실률이 20%에 육박하고 있다는 데서 또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공실률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한 재택근무의 확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다음 진앙지는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실현 손실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1분기 말 상업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은 약 5,160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8.1%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미실현 손실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약 10배 이상의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은 작년 3월 실리콘밸리 은행, SVB 등 4개 은행의 파산 때 이미 불거진 문제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준과 예금보험공사가 도입한 은행 긴급자금 지원 프로그램, 즉 BTFP가 지난 3월 1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긴급자금을 사용한 은행들은 1년 이내에 이것을 상환해야 하는데 아직
미결제 잔액이 약 1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여기에다 은행들의 부실 대출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최근 7분기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손 충당금 잔액이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대출에 대한 연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청색의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취급되는 대출이 주황색의 제도권에 있는 은행에서 취급되고 있는 대출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은행 금융기관이란 모기지은행, 투자은행, 그리고 헤지 펀드 등을 말하는데요. 이에 따라 대손 충당금 규모는 왼쪽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팬데믹 이후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 한도인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예금이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그 당시 많이 풀린 긴급 구호자금 때문입니다. 현재 비보호 예금이 거의 절반 수준인 44.7%에 달해 예금자 보호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때 문제은행의 전 예금을 보호해 주었으나 항상 이러한 특별 조치를 적용할 수는 없죠. 바로 그러한 조치가 시장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른쪽 그래프에서 청색 선으로 표시된 문제은행의 수가 전분기 52개에서 1분기에 63개로 증가했고요. 보유 자산도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더 높아 은행 부실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고금리를 견디지 못한 기업들의 파산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작년 파산 건수가 팬데믹 때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4월까지 벌써 210개의 기업이 파산하여 연말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별로 보면 금년 들어 기업 파산이 연속 4개월 동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진앙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정부 부채는 2000년대 초부터 가파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현재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99%에 달하고 있는데요. 10년 후에는 116%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현재 5.6%에서 10년 후에는 6.1%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번째 시장지는 버블 붕괴 가능성입니다. 최근 버블 중에 버블이 온다고 주장한 이코노미스트가 있는데요. 그가 바로 여기 해리 덴트입니다. 그는 2009년도에 대공황이 온다라는 책을 출간하여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해리 덴트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위적인 거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동안 전례 없던 경기 부양책에 의해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왔고 대부분의 거품은 5에서 6년 동안 인식되지 않다가 갑자기 터지지만 현재의 거품은 형성 기간이 길기 때문에 2008년 9년 때보다도 더 큰 충격이 예상되며 2025년경에 S&P 500이 최고치 대비 80% 이상 하락하고 나스닥은 90%에 가까운 낙폭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해리 덴트의 전망이 꼭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므로 월가의 저명한 금융 뉴스레터 작가의 쓴 소리를 경청하면서 자신만의 투자 결정에 참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금융위기의 속성상 금융 충격이 터질 때까지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역대 연준 의장 중 앨런 그린스펀은 닷컴 버블을, 버냉키 의장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파월 의장도 한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오판하면서 정책적 대응이 늦어져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죠. 그러나 최근 세계 경제 포럼에서 흥미로운 논문이 한 편 발표되었습니다. 조만간 AI 알고리즘이 금융 위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시대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리히텐슈타인 대학의 연구진이 28개의 설명 변수를 사용하여 미국의 지역 은행들의 위기 사례에
적용한 논문인데요. 이 모델은 AI의 기계적인 학습을 통해 은행들의 위기를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통해 금융 위기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사전에 위기 예측을 통해 전통적인 투자 전략보다 더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탁월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AI 알고리즘이 금융 위기를 예측하는 해결사로 활용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 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르몽드지에 의하면 미국 경제의 금융 충격 신호로 금융 위기에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 고금리와 높은 인플레이션에 만성적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30년 전에 사라진 인플레이션의 재현과 함께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금융붕괴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둘째로 금융위기의 진원지이자 시한 폭탄은 사업용 부동산 부실화,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 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정부 부채, 그리고 버블 붕괴 가능성 등이다. 실제로 원칙적으로 금융위기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나 앞으로 AI 알고리즘에 의해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나가는 모델이 개발될 전망이다. 그러나 위기는 순식간에 발생하므로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모든 가능성에 상시 대비 체제를 갖추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